자, 19년 수능 국어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역대급으로 아마 쉬웠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문이 길었을 뿐이고 우리가 내용상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을까 봐 제가 또 테스트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논리라고 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분석하는 형식적인 철학적인 논리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 긴 문장을 다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능 문제의 특징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지문들이 길고 정보량이 많죠. 그것들에 진정하고 빠르게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글쓰기를 통한 논리라는 겁니다. 글쓰기를 통한 논리라는 건 뭐냐면요, 한 문장을 봤을 때 뒤에 문장이 무엇이 나올 것이며 첫 단락을 봤을 때 나머지 단락들이 무엇이 나오는지 벌써 예측하면서 핵심을 잡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어야지만이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 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논리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의 문장에 주어 서술어를 따지는 걸로 집착하다 보면 수많은 지문 속에 수많은 문장 속에 매몰되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고 속도가 빨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들이 느려져서 결국은 점수가 향상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최인호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강사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테스트도 올렸지만 5등급, 6등급, 심하게는 8등급 친구들도 이번 시험에 1등급으로 간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글쓰기를 통한 논리라는 게 진정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핵심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진정한 논리 독해가 무엇인지를 올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과학기술 지문, 그리고 가장 길었던 이 지문을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를 일단 이 테스트에서는 서론만 보고 서론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힘, 그러면 봐야 될 문장과 봐야 될 내용이 뭔지 거시적인 틀 속에서 여러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너무 쉬웠어요 라고 하면서 읽었던 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 테스트에서 제가 서론만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예측하는 건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뜻풀이가 아니라 글쓰기 논리입니다. 작가들은 이런 단어들을 왜 쓰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전제로 쓰는지라는 글쓰기 논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첫 문장이죠. 매 단락의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을 결정합니다. 첫 단락이 나머지 단락들을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16세기 전반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전반이라고 말한다는 건 이제 후반도 있는 것이고 17세기, 18세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내용, 그 변화는 뭔데?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대안으로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주의라는 거와 수리과학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구, 태양 중심설로 바뀌면서 모두 형이상학도 바뀌게 됐다는 내용이죠. 이게 이 글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단락을 읽을 때는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자, 16세기 전반에부터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 이제는
태양 중심으로.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기초는 경험주의와 수리. 그래서 이게 변화되면서, 이런 천문학이 변화되면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 형이상학의 측면도 변화됐다는 거죠. 형이상학도 X에서 Y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이 글은 16세기 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16세기 후반이 나오든 이 세기라는 것 때문에 17세기, 18세기라는 시기의 변화, 통시적으로 글을 쓴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 그런데 16세기 후반이 나오든 17세기가 나오든 이제 이것들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 중심설로 바뀌면서 예측입니다. 16세기 후반에서는 지구에서 태양 중에서 어디 중심으로 갔느냐 봤더니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얘를 아직 모릅니다. 읽으면 알 수 있겠지만 봤더니 자, 얘 중심으로 왔다. 아니면 아직도 후반까지는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아직도 이거였고 다른 행성들의 중심을 태양으로 봤다. 태양 중심설. 근데 지구보다는 지구가 더 중심인데 다른 행성 대비 여기. 그러면 17세기는 완벽히 지구에서 이제 완전히 태양 중심으로. 그러면 이 글을 읽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범위가 같기 때문에 읽을 때는 얘냐 얘냐를 읽어야 되고, 그러면 얘냐 얘냐를 설명할 때 경험주의 뭐 때문에 얘를 보는 거야? 또는 수리 때문에 어떤 수리 때문에 얘를 보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수학적으로 태양 중심점이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봤더니 경험적으로 뭐다. 이렇게. 이럴 때는 아직도 형이상학이 예를 든다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론인데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라서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아직 유지가 됐잖아요. 변화돼야 돼. 17세기 오면서 진짜로 얘로 바뀌니까 얘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형이상학의 이분법이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형이상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첫 문장을 가지고도 이 굉장히 길었던 지문이 앞으로 시기가 나오고 시기별로 뭐 차이가 보여지겠네. 그러면 범위는 글 쓸 때 이 범주는 같지만 눈에 들어올 건 다 필요 없고 차이들이 뭐지? 이거를 예측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읽어볼게요.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이번에는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 중국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변화가 나올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7세기까지 지구에서 태양으로, 그리고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은 사라졌다라고 된다면 그 다음 글을 봤더니 이제 중국 나와야 돼. 중국인데 중국 애들이 서양의 요거를, 서양 애들을 들여오고 서양의 천문학을 들여오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서양의 우주론,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 그러면 중국에도 천문학이 있나 보죠. 중국의 천문학과 회통, 서로 소통했단 말이에요. 수용했단 말이에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 중국 천문학이라는 자신들의 천문학적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근데 여기도 봤더니 앞으로 그럼 나올 내용이 됐네. 그러면 서양 천문학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당연히 중국 천문학 이제 뭔지를 찾아 읽으면 되네.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소통했나 보네.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글을 보면 중국 천문학에서도 자, 봤더니 첫 번째 시기에 또 시기가 나와. 여기 뭐 18세기가 나온다면 이때는 X라는 사람이 중국 천문학을 부정했다면, 그리고 순수 서양 천문학을 받아들인다면, 두 번째 뭐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가 된다면 이 Y라는 사람은 중국의 천문학을 오히려 긍정하고 더 인정을 했다. 그래서
서양과 서로 어떤 관계다 라는 걸 읽는 거지 이게 지구과학 지문이 아니라는 거죠. 뉴스에서 죽으라고 떠든 이 지구과학 어렵다, 지식이다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론이 끝났는데 벌써 우리는 읽을 때 어떤 범위로 읽고 어떤 걸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당연히 한두 단어 때문에 당연히 포인트는 뭐다 라고 읽어가야지 한 문장 한 문장 매달려서 이게 뭐다 엄청 긴 지문 하나 읽다가 수능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엉터리 논리라는 거에 빠지지 마시고 단순한 뜻풀이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5등급 이하여도 1등으로 갈 수 있는 건 글 쓰는 논리상 예측을 하면서 빠르게 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서론을 봤을 때 서론의 유형들이 과학이면 과학, 예술, 인문, 지문들마다 쓰는 유형이 있고 서론의 어떤 글쓰기 패턴은 한 7, 8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론을 보고 어떻게 빠른 속도로 읽어갈 것인지 일단은 서론부터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한 문장 한 문장 형식 논리학 그런 가짜 논리에 여러분이 매달리면 결코 여러분 속도가 빠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 여러분도 8등급도 7등급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서론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글쓰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독해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다음 캐스트에서는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 보기 문제 5단율 1위는 보기 문제가 얼마나 쉬운 문제인지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